예,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고, 이게 이제 장중에 지수가 플러스권, 어쨌든, 예, 플러스권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재료가 만들어졌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뭐, 엔비디아, 뭐, 세일즈포스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AI주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 반도체주들이 오늘은 또 힘을 못 쓰고, 이게 또 지수의 발목을 잡는, 예, 그런 역할을 했고요. 특히 장 후반부에는 수급이라든가 뭐 지수 변동성이 컸는데, MSCI 리밸런싱이 이제 진행이 됐던 날이었거든요. 이럴 때는 뭐 대규모의 어떤 매도가 막 충돌을 하면서 지수도 좀 요란하게 움직이고 종목들도 동시효과에 확 바뀌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생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변수가 또 가동이 됐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뭐 의류업체들, 옷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해운업체, 금융주는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좀 선전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종목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5월 전체를 보면은 첫 주 빼놓고 첫 주도 그렇게 시원스럽게 올라간 건 아닌데 어쨌든 코스닥은 뭐 느낌상으로는 계속 하락했다. 그러니까 4월부터 하락을 해서 짜장면 2주 주고 다시 빠지고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쪽 빠졌다가 삼성전자 막 올라가나 보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또 밀려버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4월 이후에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좀 힘든 그런 모습이 좀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는 5월 둘째 주 넘어가면서부터는 상당히 좀 지겹다 아니면 힘들다 이런 느낌을 많이 좀 가셨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고전했던 그런 이제 주간이 됐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어쨌든 반등 시도는 좀 했잖아요. 예,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빠지고 또 이제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뭐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리 빠지면서 일단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다만 이제 코스피가 시원스럽게 못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가 빠지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국가들의 AI 관련된 칩을 공급하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동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있고, 또 엔비디아 자체로는 또 경쟁사가 등장할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빠진 데다가 또 이제 세일즈포스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업체로 이게 AI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판매량이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분석에 의하면 한 2025년 뭐 2026년 이때까지는 그렇게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AI 기대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건가? 뭐 이런 어떤 우려를 또 자극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SK하이닉스가 장중에 밀렸고, 이런 게 이제 또 증시의 어떤 발목을 잡는, 예, 코스피의 어떤 발목을 잡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좀 뉴스들을 챙겨보면 오늘 금투세 폐지를 이제 뭐 여권에서 이제 추진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죠. 이거 투자자들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금투세 이슈가 코스닥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되는지, 뭐 요게 야당 쪽에서도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뉴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하나 해외 쪽에서 넘어온 건 트럼프 관련된, 예, 뭐 이게 이제 유죄 모두 나왔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뭐 출마를 못하든가 뭐 그런 단계는 아닌데 오늘 약간 변화는 생겼어요. 이거는 지지율 표시가 아니고요. 배팅, 예, 어느 쪽에 돈이 더 많이 걸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트럼프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제법 빠졌습니다. 3.8%가 줄어들었고, 바이든이 3.2%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여전히 뭐 트럼프가 될 거야라는 쪽에 어떤 배팅이 더 강한 상태긴 한데, 이게 좀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트럼프가 될 경우 이게 관세 이슈가 또 제기가 되게 되고, 이건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은, 뭐 이게 계속 지금부터 매번 챙겨볼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막판에 하이브가 또 급반등하고 또 이제 밀리고 했던 변동성이 나왔는데, 하이브 쪽의 어떤 변화, 이게 이제 코스닥의 엔터주에도 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서 향후 이제 다음 주에죠, 엔터주에 어떤 뭐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계기가 되는지, 이제 그러니까 빅4, 그러니까 빅3는 2차 전지, 제약, 반도체고 빅4까지 하면 엔터거든요. 그러니까 빅4 안에 들어가는 업종, 종목들 관련된 뉴스는 뭐 계속해서 챙겨봐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는 점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주요 종목은 제가 일부러 이제 분봉으로 띄었는데 막판에 에코프로가 확 올라갔어요. 동시효과에 땡긴 게 아니라 이제 2시 넘어가면서부터 매수가 강하게 붙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화장품주, 제가 청개구리 종목, 그러니까 화장품주는 지금 뭐 빠지면 좋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화장품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면 그날의 증시는 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 일종의 인버스 같은 느낌의 종목이 돼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게 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지수 대비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만족할 만할 정도로 많았던 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여전히 종목에 대한 자신감은 좀 부족했다. 이런 신호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뭐 수주 뉴스들 여기저기 나오는데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까지 왔는데 여기서 튕겨 올린다면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받아오는 수주가 혹시 저가 수주 아닌가?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을 못 갖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특집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볼 때, 좋다는데 왜 빠지지?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한번 파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튕겨 올라가서 오른 거에 대한 되돌림인지 일시적인, 아니면은 수주에 대한 어떤, 이게 그런 수주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인지,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공부 삼아 보시라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수급에서는 오늘 그 MSCI 리밸런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변화가 컸는데, 뭐 외국인들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다 왼쪽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도는 뭐 오늘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 쪽으로 보면 뭐 종목들이 화장품주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해운주, 뭐 일부 조선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정도가 특징. 근데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또 반대로 매수가 붙어서, 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는데 이제 금융주가 좀 다시 포진해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은 이렇게 금융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샀잖아요. 근데 알테오젠, 엔캠, 테크윙, 뭐 에코프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과 그 외에는 이제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근데 업종으로 보면 2차 전지하고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포진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골라서 담았다, 업종 내에서 골라서 담았고, 순매수 상단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예전에 이렇게 있으면 몇 개는 포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또 매도 쪽에 많이 포진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특별한 업종보다는 그냥 종목 골라 담는, 예, 그런 느낌의 매매를 한 날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보면 오늘 PC 나옵니다. 예상치는 2.7, 0.3, 근원은 2.8, 0.3. 근데 이제 0.3 또는 0.2로 예상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난달하고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라고 보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나오면 그냥 중립. 근데 만약에 0.1%포인트 아래쪽으로 나오면 금리 떨어지면서 다음 주 우리 시장 상승. 근데 여기서 0.2%포인트 정도 위로 나오면 금리 급등하면서 다음 주에 초에 한 50포인트 마이너스, 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오늘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는 저런 뉴스 때문에 빠졌다고는 하는데, 그 최근에 뉴스 나오는 동안에도 엔비디아가 꾸역꾸역 이겨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마저 빠지면 이거를 대안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이 확 올라가지 않는 한 투자들 심리가 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흐름 시황상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가 재료 대비 낙폭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간 거 말고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 파업이라든가 이런 변수가 있긴 했지만 뉴스 대비 좀 투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였던 한 달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빠졌으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특히 실제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빠지는 거랑 모르고 빠지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극복시켜 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깡패라고, 이제 다음 주에 초에 멀쩡하게 좀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자는 자꾸 뭔가 찜찜해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모르는 게 뭔가 있나 봐 막 이렇게 해놓고, 더군다나 이제 양시장이 거의 좀 과매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반등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 이제 자꾸 시장에 그러면서도 의심이 있는 자리라 다음 주에 좀 하루 정도 큰 어떤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그냥 화장품 외에는 뭐 해운도 좀 올라갔다는 하지만 어쨌든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종목군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화장품이 인버스냐 뭐 이런 어떤 소리가 나왔을 정도였잖아요. 근데 6월에는 초반에 제가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빅3 또는 빅4라고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그 중에 2개 정도는 치고 나가는 흐름이 초반에 나오지 않으면
FMC나 만기 때까지는 시장이 또 묶인다. 이렇게 투자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부터 바로 한두 개 업종 정도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지, 이게 이제 한 보름 정도의 시황을 정하는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5월에 코스닥의 대형주 시가총액 탑10의 등락폭을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빅3, 그러니까 빅4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45%가 빠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빅10 안에로 놓고 보면은 5개 오르고 5개 빠졌는데, 뭐 클래시스 빼놓고는 뭐 올라간 폭이 뭐 두 자릿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빠진 거는 네 종목이 두 자릿수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를 이렇게 밀어버릴 정도면 뭐 코스닥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게 장중에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요 버전은 뭐냐면, 장 마감하기 한 2시간 전에 이제 미리 막판에 어떻게 변할까 이제 궁금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차트였거든요. 근데 2시간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23이었는데 19.8로 바뀌고, 에코프로 같은 게 마이너스 16.3이었는데 이게 저점 대비 확 올라와서 끝났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을 보면 2차 전지 말고는 그렇게 큰 변화는 별로 없었어요. 예, 알테오젠까지는 좀 있었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리밸런싱 때문인지, 아니면은 리밸런싱 이외에 어떤 매수 자금이 들어온 건지, 다음 주 초에 2차 전지나 뭐 어떤 요 종목들의 어떤 흐름이 좀 달라진 건지,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그냥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리밸런싱 여파일 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고, 변화가 생기면 막판에 잡아서 결제 기준으로 이미 6월 정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업종들의 변화가 생기나 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5월 한 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뭐 이래저래 막 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하여튼 6월에 뭐 하던 방송 말고도 뭔가 좀 변화를 주는 것도 저도 계속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